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오후 3시 14분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복과 전 정복계장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12시 45분쯤 용산서 전 정보계장이던 정모 경감 55살입니다. 이분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사망한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보계장은 용산서 정보과의 한 정보관이 헬로윈 사고 며칠 전에 작성한 인파 관련 보고서를 사고 후에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삭제를 지시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전 정보계장을 수사 중이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는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피의자로 입건은 했지만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현재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요사이 진행 중인 이 수사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사인의 확정적 발표 전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선 경찰에 있다. 그날 137명의 경찰관이 이태원에 나가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물끄러미 구경하고 있었느냐? 112에 지금 사고가 날 것이라는 신고가 막 들어오는데 현장에 나가 있었던 137명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따지고 이 수사가 용산경찰서장 이하 이런 일선 경찰관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당까지 편성해가지고 그 입이 좀 험한 장제원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뭐 살인 방조라니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단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일선 경찰서는 속된 말로 죽을 마실 겁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조사 중인 사안에서 말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압박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사망사고와는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이제 원인이 밝혀지면은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생한 기억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정군 지휘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불법이고 시대착오적이고 일탈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미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 뒤에 얼마나 무리가 따랐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듬해 결국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무사의 정보수집 활동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문재인이가 이재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처음입니까? 2004년 3월이죠, 아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건설회사
사장 남모씨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사람이 촌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청탁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자신의 형을 말하는 건데 그때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그 건설회사 사장이 한강 다리로 달려가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수사의 칼 끝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생각하면은 대통령은 그냥 장난삼아 우물에 돌 던지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 돌을 만든 개구리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방식이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 수사가 나가면은 진실이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은 관련자들이 자료를 은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꼭 나빠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진상조사가 먼저입니다. 객관적 위치에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문명국가가 해야 되는 사태 수습 방식인데 지금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가지고 일선 경찰의 수사를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 사망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조금 있으면은 아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누차 사례를 설명합니다만은 타이타닉 침몰로 1,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만은 영국에서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던 겁니다. 행정적 사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체를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등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도 그때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셈인데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9.11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2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아주 두툼한 보고서를 내어서 앞으로 제도적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왜 막지 못했느냐? 왜 또 그때 현장에 가서 부족 활동을 이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아무도 입건되거나 구속된 게 없습니다. 이런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왜 못 막았느냐, 왜 구조를 못했느냐 해가지고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나라는 문명국가에는 없는데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화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속죄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일선 경찰관들을 속죄양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치면은 이게 경찰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대통령을 지켜주는 경찰을 적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대통령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또는 수사와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